네, 아치팟 공부 머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단어 공부에서 명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얘기해 줘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요거 강의 보시기 전에 니네가 꼭 아셔야 될 거는 보통 단어 암기랑 단어 공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단어 암기와 공부는 많이 다른 거야. 암기는요 대가리에 쑤셔 박는 거고, 그 공부라는 것은 제대로 좀 깊게 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어 암기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공부는 질이에요. 단어를요 그냥 다짜고짜 막 한글 영한 1대1 암기로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해석 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 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어 공부와 암기를 조화를 이루어서 해주셔야 돼요. 즉 두 개를 분리를 시켜 놓고 암기도 하되 공부도 하는 그런 학습 전략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1번부터 한번 읽으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해볼게요. 1번. 자, 수능에서 단어 뜻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진 않아요. 우리가 수능에서 야 이거 단어 뜻 뭐니? 저거 단어 뜻 뭐니? 하면서 이렇게 적으라는 단어 뜻 시험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와요. 많은 인문학 시험에서는요 단어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적게 나오거나 거의 안 내는 수준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제 수능에서는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그리고 그 문장으로 이루어진 지문에 대한 시험을 봐요. 즉 단어는 문장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즉 단어는요 뭘 위한 수단이냐면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그 문장을 이해하는 거는 왜 이해하려고 달려드냐면은 그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거든요. 즉 문장을 공부할 때는 지문 안에서 공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왜 이런 문장이 나왔지? 라는 문맥적 이해도 그런 사고력도 기를 수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단어로 공부할 때도요. 문장에서 공부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 공부할 때 문장 안에서 예문을 안 보고 단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되게 사고력이 낮아져서 되게 빈 깡통, 수박 껍데기만 먹는 느낌? 빈 깡통이 될 수도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너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요. 요거 꼭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요거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애들이 많이 틀린 게 popular belief랑 poor light 같은 걸 많이 틀리는데요. 뭐 contrary to 수거 틀리는 애들도 있고 뭐 ruin 단어 뜻을 모르는 애들도 있는데 한번 몇 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contrary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요. contrary to로 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뭐뭐하는 달리 이렇게 외워줘요. 근데 보통 이제 컨트롤이 대조 이렇게 외우는데요. 아니요.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이야. 뭐뭐하는 대조적으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popular belief라는 것도 요거 인기 있는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석을 해줘도 이해가 된다면 괜찮다면 보통 해석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popular와 belief가 결합이 됐을 때 즉 이 문장 안에서 popular의 쓰임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요거 조금 설명을 더 해줘보면 popular는 people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people에다가 r 붙으면 popular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사람에서 나온 단어야. 그래서 이제 population이라고 하면 인구거든요. 사람 숫자. 요것도 이렇게 결합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은 사람들이 되게 믿는 거와 달리 이렇게 의역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사람들이 믿는 거와 달리, 사람들이 믿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달리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고요. 이거 파퓰러 보통 이제 인기 있는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인기 있는, 뭐 유명한 인기 있는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는데 보통 인기 있는으로 외우죠. 유명한은 famous로 외우고. 인기가 많다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Reading books in poor light. 자, 불빛이요. poor하다는 건 불빛이 열이다, 흐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약간 흐린 불빛. 요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고. ruin은 망치다거든. 근데 이건 눈이잖아. 눈을 망치는 건 뭐겠어? 자, 요 문장 안에서 이해를 해주면은 눈을 망치는 것은 보통 눈이 망가진다는 건 시력이 망가진다는 걸 일반적으로 90%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시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시력을 보통 우리가 망친다라고 안 하고 해친다라고 하니까 시력을 해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줘 보면요, 대개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달리 약간 흐릿한 불빛에서 약간 낮은 불빛,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불빛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소 어둡고 흐릿한 불빛에서 책을 읽는 것은 너의 시력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단어를 파퓰러는 뭐 인기 있는, 빌리프 믿음, 푸얼 거지, 뭐 루인 망치다, 아이 눈, 요렇게 1대1로 외웠다면 요런 문장을 만났을 때 니네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을까요? 절대 자연스럽게 해석이 안 돼요. 즉 단어는 꼭 예문에서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2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제 야, 이거 강의가 생각보다 길겠는데 좀 끊어서 할 걸 그랬나? 그래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필기해가면서. 자, 국어와 영어는 1대1 대응을 하지 않아요. 1대1 대응을 하잖아요. 일본어랑 국어는요 1대1 대응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애초에 그 어족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이거든. 동북아 문화권, 즉 중국으로 대변되는, 중국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문화가 건너가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문화가 건너가고 대부분이 이제 문화가 건너가는 경우가 그랬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언어 형성도 거의 비슷했고요. 서로 교류도 많았기 때문에 같이 공통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많았기 때문에, 공통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1대1 대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 공부하기 되게 편한 게 일본어 문법이랑 국어 문법이랑 체계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어랑 국어는 애초에 못해도 달라요. 애초에 어족이 달라요. 어족이. 그 다음 문화권도 아예 달라요. 아예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었잖아.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이전까지는 서양인들 얼굴 보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아예 그냥 달랐어요. 문화 교류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으로 그런 그 언어에 대한 공통점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꼭 캣은 고양이로 바로 1대1 대응으로 외워줘도 돼요.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야. 이게 서양인들 눈, 즉 미국인들 눈이랑 우리 눈이랑 달라요. 미국인들은 고양이를 보면 막 우리가 보는 고양이랑 다른 사물이 보여? 그렇지는 않잖아. 서양인들 눈이랑 우리 눈이랑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1대1 상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캣, 고양이, 뭐 선, 태양, 뭐 그냥 외워주면 돼요. car, 자동차, 그냥 외워주면 돼요. 이거 보통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근데 1대1 대응 나머지 단어들은요, 나머지 이제 뭐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들은 많은 단어들이 1대1 대응을 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쏘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쏘리는 문맥에 따라서 미안하다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유감이다라고도 해석이 돼요. 이게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되게 나쁜 일이 터졌어요. 뭐 세월호 참사 같은 나쁜 일이 터졌을 때 미국 대통령이 I'm sorry 라고 하면은 그거 유감인 거거든. 걔가 미안하진 않겠죠. 왜냐면 걔가 하질 않았는데, 걔가 세월호 참사를 유발하지 않았잖아. 걔가 박근혜가 아니란 말이야. 걔가 무슨 그 선장이 아니라고, 세월호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걔가 왜 미안해? 미안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유감이란 얘기야. 이럴 땐 유감으로 쓰이는 거거든. 1대1 대응을 하지가 않아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소리는 소울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소울은 보통 이제 소울 스트로트로 외우죠. 소울 스트로트. 이게 이제 목이고요. 목이 약간 이렇게 목이 좀 아픈 거 있죠. 그걸 이제 소울 스트로트라고 하는데, 이게 쓰린 거예요. 쓰린 거. 그래서 나 마음이 되게 쓰려. 요게 이제 소리의 기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국어로 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예문과 다양한 덩어리를 많이 접해서 체화를 해야 합니다.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파퓰러 인기 있는, 요렇게 니네가 공식으로 외워서 파퓰러는 인기 있는, 요렇게 그냥 외웠어. 그냥 니네가 요렇게 개념을 집어넣어버렸어. 근데 요걸로는 정확한 해석과 되게 자연스러운 의역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문을 많이 접해 주셔야 되겠고, 적어도 최소한 요렇게 예문을 보지 않더라도 뭐 popular belief, 나 자꾸 왜 스펠링 틀리냐?
popular belief. 요렇게 덩어리까지라도 외워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단어를 조금 더 풍부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예문을 다 보지 않더라도 그 단어 주변에 있는 그 덩어리까지 그 덩어리를 끊어서 거기까지 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제 2-2번 내용이었고요. 와, 이거 내용이 많겠는데 3번 내용 가볼게요. 지금까지 몇 분 찍었냐? 뭐 일단 가볼게요. 단어에서 중요한 것은요, 콜로케이션이랑 청킹이에요. 요거 두 가지가 뭐 엄밀히 따지면, 스트릭트하게 따지면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냥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그러니까 popular 인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popular belief. 이렇게 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첫 번째로는 이 덩어리 결합 중에서 하나는 전치사의 덩어리예요. 요 문장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는데, 요건 이제 blame A for B를 알아야 이해가 되시는 거거든요. 요거 애들 되게 질문 많이 했는데, 선생님 전 전치사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요, 정확하게 그거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요 단어 그 전치사랑 같이 나온 단어의 쓰임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더 정확한 거예요. 여기서 for에 대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blame A for B를 못 봤다면 요 문장 해석 잘 못해요. 잘 못한다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provide 뭐 A with B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뭐 superior 나 자꾸 스펠링 틀리네. superior 뭐 to 같은 덩어리가 있겠고요. 요런 거 덩어리로 안 해주고 그냥 전치사만 냈다 공부해도요, 어차피 해석 안 돼요. 니네가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요거를 몰랐던 게 아니고요, 요 같이 나오는 얘가 요렇게 같이 붙어 다닌다라는 개념을 잘 몰랐던 거예요. 전치사는 공부할 때는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들과 결합을 해서 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치사의 이미지를 공부를 해주시는 게 후차적으로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전치사와의 결합이 있겠고요. 자주 붙어 다니는 단어끼리 암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extrinsic weird인데, 수능, 편입, 공무원 뭐 대부분의 시험에서요, extrinsic은요 뭐 다른 단어들이랑도 결합이 많이 돼서 나오겠지만 extrinsic weird로 나오는 경우가 50%가 넘어요. 아침밥 공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40 몇 프로? 아무튼 대충 반올림 때리면 한 50% 정도, 거의 절반이 extrinsic weird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냥 extrinsic 외적인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extrinsic weird라고 외워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면 어차피 내가 보게 될 extrinsic은 extrinsic weird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외워주고, conventional 같은 경우도 conventional wisdom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붙어 다니는 단어끼리 암기를 해주면요, 나중에 5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텐데, 문장을 이해할 때 되게 좋아요. 하향식 독해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다뤄줄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것도. 그 다음,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예 외우기. 사람이요, 언어는요 되게 무궁무진해 보이죠. 그러니까 자연수 덧셈 같은 경우는 1-5 뭐 32,000 뭐 152 더하기 175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덧셈은. 그쵸? 근데 언어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의 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거 계속 쓰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갖고 너 눈가를 삐리리리 해버린다 라고 했을 때, 요거 보통 눈가를 파버린다라고 하지. 누가 눈가를 세탁해버린다? 너 눈가를 뭐 어떻게 해버린다? 그런 말 잘 안 쓰잖아. 여기에 들어갈 단어 몇 개 안 된다고. 자주 쓰는 것만 써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영어에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요 예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요게 이제 영향에 관련된 단어 of A on B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에일리언 플랜처라면은 이제 외래종이에요, 외래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못 보는, 그러니까 타국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의미해요. 이거 외계 식물일 수도 있는데 외계 식물이랑 잘 안 써요. 아무튼 외래종의 영향은요, 뭐에 대한, 이 생태계 외래종에 대한 영향이요, 요게 한눈에 보이게 돼요. 요렇게 덩어리를 알게 되면. 보통 이제 임팩트 말고 뭐 이펙트도 있겠고, 영향에 관련된 단어 뭐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영향 of A on B예요. 요거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차를 외울 때, 임팩트라는 단어 외울 때 요런 덩어리까지 같이 외워주면 나중에 독해할 때 여기 한 덩어리가 딱 보이기 때문에 외래종의 영향 이거에 대한 하고 딱 보이기 때문에 막 전치사 막 이런 거 막 너무 신경 쓰고 읽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한 덩어리로 외워주면 약간 nice to meet you, 우리가 nice to meet you에서 툭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치? 그냥 그렇게 덩어리로 외워버리니까. 그치? 이렇게 패턴을 외워주면 전치사 막 이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잘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독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예 외워버리시는 게 정말 합리적이고요. 4번 가볼게요. 와, 이거 진짜 강하게 길구나. 단어의 확장성을 고려해봐야 돼요. 언어라는 것은요, 수천 년 동안 발달해오면서 많은 변화와 확장성을 겪었어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success라는 단어가 있겠는데, success라는 단어가 형용사가 두 개가 있죠. successful이 있고요, 이제 successive가 있는데, 이거 얼핏 보면 두 개가 아예 다른 이미지거든. 의미가 아예 달라요. 이거 성공이고 이거 이어가는 건데, 이게 success에서 나온 단어지만 이게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약간 거리가 멀어진 거야. 가령 예를 들어갖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분명히 우리 조상님은 두 명이 있었어. 남자 여자 이렇게 있었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후손을 낳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후손을 낳고, 또 후손을 낳고, 또 후손을 낳고, 또 후손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 보면 한 17대 손 정도 되면요, 분명히 얘랑 얘랑 같이 17대 손인데 너무 이렇게 역사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생긴 게 아예 다를 수가 있어요. 야, 여기까지는 아마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한 2대손까지는 보통 다 비슷하게 생겼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흐르다 보면 생긴 게 많이 달라지거든. 요런 게 이제 역사성이죠. 역사성.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래서 exceptional이란 단어가 except에서 나온 단어긴 하지만 약간 의미가 서로 조금 다르거든요. 많이? 요거는 이제 제외한다는 의미고, 요건 약간 뛰어나다는 의미야. 뛰어난, 요런 의미거든. 요렇게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얘는 except인데, 분명히 except에서 나온 단어인데 한 17대 손 정도 가보니까 exceptional은 약간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두 개는 같이 연관해서 외워주면 되게 좋아요. 요거는 우리 자료 있으니까요, 꼭 보시면 좋아요. 우리 아치밥 공부 코드에다가 백미 검색하시면 뭐 outstanding, exceptional 뭐 이런 거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왜 except에서 exceptional이 나왔는가는 이론적으로 아시면 좋겠지만, 꼭 아셔야 될 거는 많은 변화와 확장성을 겪었기 때문에 단어 어떤 거로 공부할 때 확장성까지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것까지 한번 볼까요? 5번 가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여기가 독해에 도움이 되는 단어 암기를 해줘야 돼요. 요게 이제 하향식 단어 암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하향식 단어 할 때는 어휘 덩어리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거든요. 덩어리라는 것은 요런 식으로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가 또 있고, 아니면은 대조 개념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보자면, 잘 봐요. 우리 수학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쵸? 뭐 2.1도 아니고 2.5도 아니야. 하나랑 하나를 더하면 무조건 2야. 근데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언어는 분명히 클라이밋이랑 체인지라는 단어를 합쳐갖고 클라이밋 체인지가 됐지만, 기후,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기후 변화가 되겠죠. 요렇게 2가 됐지만, 요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배경 상식들 같은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기후 변화라는 말이 나오면요, 일반적으로는 지구 온난화,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혹은 뭐 그린하우스 이펙트, 뭐 그 온실 효과, 혹은 북극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요. 뭐 CO2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 배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빙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환경 파괴와 관련된 얘기들이, 생태계 파괴, 환경 파괴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면 그냥 기후가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잡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북극곰, 뭐 이산화탄소, 빙하,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냐면은, 클라이밋 체인지가 라는 단어가 나온 지문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거의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 높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예측이 되죠. 그냥 뭐 환경 파괴 얘기가 나오겠구나 하면서 독해가 훨씬 더 수월하게 빠르게 읽히게 돼요. 이제 요렇게
덩어리를 잡는 경우도 있고 뭐 소셜 인디비주얼로 이렇게 대조 개념으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로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extrinsic rear드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extrinsic rear드도요 그냥 대충 보면 외적 플러스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보상이거든. 근데 이거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제대로 할 수 있는 애들 많이 없어요. 대충 한 뭐 국어나 영어에서 1, 2등급, 3, 4등급, 1, 2, 3등급 정도 나온 애들 중에서는 대답하는 애들이 좀 많은 반면에 조금 이렇게 영어나 언어적으로 조금 발달하지 못한 애들은 요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외적 보상은 뭐냐면요, 요걸 이해를 해주려면 내적 보상이랑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내적 보상은 뭐냐면요, 어떤 걸 했을 때 약간 보람차고 기분이 좋은 걸 얘기하는 거야. 외적 보상은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걸 얘기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성적을 되게 잘 받았어. 성적을 잘 받아서 엄마가 용돈을 줬어요. 그거는 외적 보상이야. 내가 보람찼어요. 내가 막 마음이 너무 좋고 내가 막 기분이 기뻐. 그런 건 내적 보상이에요. 요렇게 요 단어를 봤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정도까지, 그리고 이렇게 대조 개념까지 생각날 정도로 단어를 깊게 공부하면요, 요 단어만 보더라도 뭐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게 유추가 가능해져서요, 글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읽혀요. 글이 굉장히 수월하게 읽혀요. 요런 게 이제 하향식 독해에 도움되는 단어 암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요런 5가지 사항들을 조금 잘 익혀서 단어 공부를 했을 때 요런 문장 같은 경우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 해석 못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오버워킹 아웃스라고 해갖고 초과 근무 시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 노동조합과 사장진들은요, 경영진들은요 논쟁에 있는데요. 논쟁에 있어요. 뭐에 관해서? 근무 시간에 관해서. 즉 그 노조들, 그러니까 그 근무자들끼리 모인 그런 노조 있잖아요. 노조랑 그다음 이제 노조의 반대는 뭐야? 경영진, 사장진 이렇게 되잖아요. 운영진, 그렇지? 그러니까 사장이란 직원들이야. 사장이랑 그 사장 밑에 바로 사람들, 그 임원진들이랑 직원들이랑 싸운 거야. 디스피트 막 토론을 하는 거야. 막 논쟁을 일으킨 거야. 뭐에 관해서? 근무 시간에 관해서. 그러니까 얘네는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 그 다음 경영진은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요게요, 여기서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 유니온이란 단어는요 보통 연합, 노조 이렇게 외우는데요, 요게 이제 매니지먼트랑 붙으면 요건 이제 노조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반대되는 뭐 임원진, 그러니까 사장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덩어리, 유니언과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결합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디스퓨트 오버이라고 하면요, 뭐뭐에 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디스퓨트 오버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덩어리로 외우고 요렇게 덩어리로 하고 요렇게 예문으로 요 단어들을 외워줬더니 요런 문장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단어 공부에서 명심할 사항을요, 선생님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를 얘기해 줘 봤는데요, 뭐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무조건 문장 안에서, 문맥 안에서 이해해 주는 게 되게 좋다는 거고요. 다양한 예문과 다양한 덩어리를 많이 접해서 체화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콜로케이션, 청킹, 덩어리 꼭 잡아주시고, 그 덩어리를 잡을 때는 전치사, 그 다음 자주 붙어 다니는 단어끼리, 그 다음 이제 아예 패턴을 외워버리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단어의 확장성까지 고려해봐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독해에 도움되는 단어 암기, 하향식 이해 까지 해주시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단어를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면 요런 문장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